안녕하세요. 이타서울의 청년 호스트 이다현입니다. 앞서 진행된 청년 호스트님들의 팟캐스트를 통해 수질과 색강이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친해진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에서 진행 중인 자연성 회복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꺼비 울음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혹시 두꺼비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두꺼비나 개구리, 도롱뇽 등의 양서류를 쉽게 볼 수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생물들을 보기가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커가면서 동물들을 관찰할 일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두꺼비는 사실 세계자연보전연맹과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관심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두꺼비를 비롯한 양서류는 먹이사슬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양서류가 사라질 경우 생태계 전체의 균형이 깨지고 다른 종의 멸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환경 적응 능력이 약하여 환경 오염 정도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환경 지표종 중 하나로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생태계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꺼비가 살고 있다는 것은 물과 공기가 맑고 땅이 깨끗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두꺼비가 2020년 7월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의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과 녹색 도시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국내 도심의 녹지 조성 가능 면적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색강과 같은 도시 녹지 공간을 보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최근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흰뱃뜸부기 등 천연기념물이 색강에서 발견된 데 이어 멸종위기 관심 대상이자 환경지표종인 두꺼비까지 그 개체가 확인된 것은 여의 색강 생태계 건강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며 녹색 도시 조성 측면에서도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물들이 여의 색강에 출현하기까지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에는 언제부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관심 대상 생물들이 서식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에서 진행 중인 자연성 회복 사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의 조성사를 통해 자연성 회복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여의도의 지형적 변화상을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색강 부근을 자세히 보면 1918년과 1947년 모래로 막힌 유입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타나 있듯 과거의 여의도 색강은 홍수기에만 물이 흐르고 평상시에는 습지 형태로 유지되어 오수가 고이고 악취가 나는 등 끊임없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198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매립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0년 한강 종합개발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한강 생태계를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정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고 7년간의 개발계획을 거쳐 1997년 9월 25일 국내 최초의 생태공원으로 개장되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개에 따르면
자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질 개선과 자연에 적합하도록 생태공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순환이 어려운 하천 구조 때문에 조성 당시부터 오염된 하수, 쓰레기, 악취, 해충 등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던 2008년 대대적인 색강 생태공원의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08년 8월 색강 생태공원 재정비를 시작한다는 기사입니다. 한강에서 직접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 복원하여 친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보았듯이 2008년 여의색강은 한강 르네상스 계획하에 재정비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생태적 재생 및 복원을 위해 색강을 연장하고 면적을 확장하였으며 한강수를 자연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준설을 감행하였습니다. 2008년 재정비 사업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업의 목적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한강수를 자연적으로 유입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 흐름은 오히려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좌측 입구에 토사가 퇴적되어 한강수가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막히고 하류가 상류보다 수위가 더 높은 역구배 현상이 발생하여 한강수의 유출 또한 어려워지는 등 물 흐름이 정체되었습니다. 물순환이 이뤄지지 않으니 자연적으로 수질도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악취 발생, 생태지수 최하 등급 판정 등의 여러 부정적인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맨홀 주위에서는 재래식 화장실 수준의 악취가 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천의 기능을 상실하고 생태공원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인공하천을 대안으로 꺼내들게 됩니다. 더 이상 자연적인 물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썩은 웅덩이, 색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콘크리트 둑을 만드는 등 인공하청 조성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2016년 9월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통해 살펴본 인공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여의 색강의 자연성 회복 사업입니다. 색강에서는 2016년부터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에 의거한 생태 거점 조성 및 생물 서식처 복원 등의 자연성 회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의 색강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서울시는 자연과 사람의 행복한 동행을 이루기 위해 2013년부터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을 계획하였고 2030년을 목표 연도로 하여 생태환경 개선, 맑은 물 회복, 친환경적인 이용을 추진 전략으로 지정, 현 시점에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을 단기 계획 기간으로 설정하여 성과를 거두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를 중기 계획 기간으로 두어 단기 계획 중 미시행 또는 미진한 사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후 2030년까지 자연과 사람이 공존, 공생하는 한강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여의 색강의 자연성 회복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생태 거점 조성과 유지의량 확보 사업이 바로 그 두 가지인데요. 한강사업본부에서 공개한 한강공원 백서와 사업 계획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유속이 작고 하천의 흐름이 정체되어 퇴적, 수질오염, 악취 등이 발생하는
색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습지를 조성하여 생태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여의색강 상류 지점에 공사를 시행하여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파크골프장 주변의 1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2019년 업무계획서이기 때문에 2차 공사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2차 공사 또한 2019년 12월까지 준공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유지유량 확보 사업입니다. 유지유량이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물의 양을 의미합니다. 유지유량이 부족하면 자연성 회복 또한 어려워집니다. 하천에는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해 안전한 자연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여의색강은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죠. 이에 서울시는 물흐름 정체로 기능이 약화된 여의색강의 생태계를 회복하고 생물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지유량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2016년의 기사에서 볼 수 있었던 자연적인 물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색강을 인공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까지 한강의 물을 끌어와 색강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펌프장을 증설하고 하상 및 유입부의 퇴적토를 제거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 산소 공급 시설을 설치하는 등 1차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9년 3월부터 수질 정화시설 추가 설치, 퇴적토 추가 정비, 수질 모니터링 등 추가적인 진행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인 12월 3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생태탐방 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하천 환경 개선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의 주요 골자는 버들광장의 생태탐방 공간 조성, 여의색강 완충 녹지 조성, 경사로 및 횡단교량 설치, 식생수로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로 여의도 색강생태공원이 청정 생태계의 보고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21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의도 색강생태공원에서 진행 중인 자연성 회복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의도 색강 그리고 한강의 수질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정말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의 색강의 자연성 회복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을 때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성 회복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 다양한 생물 서식처를 제공하고 생태 자원을 보존하는 색강의 생태적 중요성을 살릴 수 있게 된다면 에너지 위기, 환경 위기에 대처하는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로의 변화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19년 한강사업본부의 업무계획서를 살펴보면 여의 색강의 현황에 대해 다양한 생물 서식 환경이 조성되고 풍부한 동식물상을 보여주고 있는 생태보고가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의 설명처럼 2018년부터 다양한 생물들이 발견되며 자연성 회복 사업에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꺼비나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와 황조롱이, 흰뱃뜸부기 등의 개체 확인을 통해 색강의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수질오염과 과도한 개발로 살 곳을 잃었던 생물들이 다시 나타난 것은 분명 색강이 건강해졌다는 생태 거점 사업과 유지유량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타서울의 청년 호스트들이 매주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을 방문하여 수지를 탐사하고
공원의 환경을 살펴본 결과 색강 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강 자연성 회복 사업은 203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사업이기에 더욱 지켜보는 눈이 많아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는 못하더라도 문득 그때 봤던 그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을까 궁금해지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찾아보게 된다면 2031년에는 사업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이 온다면 깨끗한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에서 다양한 동식물들과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의 자연성 회복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는 더욱 풍성한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더불어 색강의 수질 데이터를 축적하여 밀도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지자체의 환경 모니터 강화를 제안하거나 대중의 도움을 촉구하는 등 환경에 공헌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이타서울의 워터 리포트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